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인교회 사역자 탐구생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그 유학 시절 이야기부터 그 이후의 시간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가시게 된 학교가 소아스라는 학교의 이름이 많이 낯선데 그게 이제 이니셜이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풀네임이?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예, 동양과 아프리카에 관한 어떤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곳이겠다, 그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식민지들이 이제 많이 독립을 하게 되고 그 자료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서 연구기관에서 대학으로 한 단계 승격해서 발전시킨 곳이고, 아마 우리에게는 지역학, 그런 지역적인 전문 분야들을 발전시킨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석사를 하면서 이제 주제는 조선 후기에서 기독교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과연 갑자기 조선의 지성인들이 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는가.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시작 첫 단추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래서 그 링크로 실학을 지목했고, 그래서 성리학과 실학과 기독교의 그 사이를 알고 싶어서 석사의 주제는 실학이었습니다. 실학. 예. 그러니까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개신교를 받아들이게 된 그 배경, 그것이 어떻게 형성됐을까 하는 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조금 이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좀 이전에 어떤 시간들을 공부하셨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석사학위도 하셨고 이제 박사학위 하시고 이렇게 공부하셨는데 이게 생각해 돌아보면은 이게 목회에 좀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치 석사 논문을 쓰는 거는 10km 달리기를 하는 것 같고, 박사학위는 한 42.19 풀을 뛰는 것과 같은데, 우리가 10km를 10번 뛰는 거랑 이제 풀로 한 번을 완주하는 거랑 한 번 완주하는 게 훨씬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10km를 10번 뛰는 것과 42.19를 한 번 뛰는 것은 확실히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설교를 쓰는 분량을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는 이제 훨씬 짧으니까 조금 더 짧은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실용적인 혹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박사를 마치시면서 그 진로가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목회를 계속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외국에서 교수를 하면서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삶이라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적인 이유도 물론 있었고요. 그래서 박사 2년차 때 일본에서 이제 교환학생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장학금도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한국학이 이제 열풍이 조금씩 불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또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타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준비를 하던 중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려고 했던 곳에서 크게 멀지 않았던 곳이고, 그래서 한번 막혔죠. 결국 못 가게 되신 겁니까? 그렇죠. 프랑스 장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쪽도 이제 한국학의 열풍이 많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준비하고 있었는데 파리의 테러가 일어났었습니다. 맞아요. 학교와 관련된 쪽을 하고 싶었지만 또 가슴 한켠에는 이래도 되나, 너무 제가 편한 길로 가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영국의 이제 뉴카슬이라는 한인교회에서 이제 청빙 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이력서를 좀 보내달라. 그리고 이제 최종 2명이 설교를 하러 이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가면서 여기에서 안 된다면 교수로 가면 되겠구나. 그거를 이제 마지막 어떤 테스트로. 그렇죠. 담임 목사가 되면은 목회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면 교수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당연히 거의 안 될 줄 알고 했는데 됐습니다. 교수 요원이 아니라 목회의 길을 걸어야겠구나. 그 담임이 되셨고, 그 드림의 교회에서 그럼 얼마나 계셨습니까? 원래 이제 담임 청빙 의뢰가 됐을 때는 제가 이제 박사 학위가 조금 남았었기 때문에 비자법으로 2년 더 자동으로 연장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으로 거의 10년을 다 채웠기 때문에 이제 영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마지막 해가 되면서 이제 유럽의 테러들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보호 장벽들이 생기면서 분기별로 그 비자법들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비자가 만료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이제 한인교회 목사로서 다시 워크퍼밋이라고 해서 이제 학생 비자가 아니라 이제 직장인 이제 근로자 비자로 바꿔서 거기에 체류하느냐 그런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럼 결정적으로 어떻게 선택을 좀 하시게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선교지고 목회자가 부족한 상황이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비자를 연장했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곳은 사역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무리해야 될 이유는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교회를 맡고 싶어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았겠죠. 네. 그래서 미련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약간 갈등이 좀 있었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란 게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또 어떻게 좀 쓰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그런 갈등이 되셨겠는데 좀 그 과정에서 결국 한국에 돌아오시고 하는 그 과정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책꽂이에 가득 이렇게 꽂혀 있는 책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열심히 한들 책을 한 권 혹은 두 권 많이 써봤자 뭐 한 5권 정도 쓸 수 있을라나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르심이 강하게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 도서관 뭐 이런 표현도 하듯이 책을 써서 책꽂이에 책을 채우는 것보다 사람을 구해서 인간 도서관을 만드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값진 일이다. 그것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학술적인 그러한 것들은 다 이제 가볍게 여기고 사람을 구해야겠다, 사람을 세워야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내가 삶을 이제 앞으로 좀 꾸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목사가 되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 청빙도 쉽게 37살에 되었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오면 성결 자연스럽게 그냥 어디 갈 곳이 있겠지 생각하고 그러면서 일단은 그 어간에 대구에 있는 모교회에 잠시 방문했을 때 뒤에 현황판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현황판이 대구에 있는 교회의 개수 그리고 절 사찰의 개수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절이 교회보다 많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만약에 한국에 돌아온다면 대구로 와야겠구나 이것이 곧 선교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기로 한 때부터는 거의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사역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계시겠다고 결정하면서 이제 어떻게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내일교회를 하게 됐고 누가 하시는 거죠? 어쨌든 한국교회 그때 2000년대 이후에 참 많이 이제 리더십 교체가 일어나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교회가 그 과정 중에 하나 있었고 또 현재 담임 목사님이신 이관양 목사님 어릴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자랐던 이제 교회형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내일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거기서 몇 년 이제 계셨던 거죠? 한 해 시간이 참 빨리 갔고 6년 있었습니다. 그 6년 동안 이제 그렇게 시간을 지나시면서 그래도 그 시간 동안은 그래도 일단은 개척보다는 청빙에 대한 생각이 더 많으셨기 때문에 그 여러 이렇게 좀 차례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 차례 뭐 자천 타천으로 청빙의 기회들이 있었고 또 설교를 하러 갔던 교회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 생각만큼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고 지금 돌아와 보니까 이 자리를 예배해 놓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돌아볼 때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보시면서 결국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맞춤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것 같고 또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구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이나 교회의 전반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지난 6년간 있었고 또 그 내일교회의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섬김으로 양인교회가 설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고백입니다. 앞으로 좀 각오라든지 좀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에 있을 때 이제 영국 교회가 1년에 약 300개 정도 문을 닫았습니다. 아, 예.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 머물렀던 영국에서의 하숙집 그 할머니가 거의 80쯤 되셨는데 그분이 주말마다 교회에 청소하러 가셨습니다. 그분이 거의 제일 젊은 분이셨어요. 그만큼 영국 교회가 거의가 80, 90 되신 분들만 계시고 주일날 그 시간을 지나다니다 보면 10시, 11시 되면 동네 곳곳마다 축구를 하는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아이들을 축구에 뺏겼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영국 교회의 현실도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주일 학교를 중심으로 절대적인 숫자도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복음화 비율도 낮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30년, 40년 뒤가 되면 영국 교회의 모습이 곧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고 그 현실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 절박함이 더 있고 그래서 이제 양인교회 이름에 맞게 사람을 세우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해나갈 것을 또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